2023년 조철 박사 통통통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올 한 해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하고자 하는 일 잘 되시길 바라면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2023년 글로벌 시장의 변화가 예상보다 지금 정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속보로 나왔는데요. 이번 주에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연준에 관련해서 이제 FOMC 위원들이 있는데요. 위원들이 모두 금리 인하에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3분기, 4분기 정도에는 금리가 멈추고 거기에서 이제 소폭 조정한다 그랬는데 연준도 지금 급격한 물가 상승도 그렇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파장이 크기 때문에 연준 올해까지는 긴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금융 소비 또 이번 주 주로 나타나는 사항이 있죠. 자, 이 사항 유통 관련한 거 모두 종합적으로 한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연준의 금리 인상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결은 안 하고 지금 아마 작년에 이 4.5니까 올해 5.5까지 한번 1% 전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자, 우리 한국은 3.25로 끝났기 때문에 1월 달에 이제 금리 조정이 있어서요. 3.5부터 시작합니다. 0.25는 무조건 올릴 것 같고요. 그러면 한국도 4.0 전후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1월 초 신년에 올해 지금 금리에 대해서 지금 물가 안정이 우선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긴축을 강조하는 걸 우리는 매파라고 그러고요. 완화를 강조하는 거를 우리는 비둘기파라고 합니다. 근데 당분간 긴축 쪽은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외환시장 어떻게 갈까요? 자, 주식은 우리 2022년을 보면은 최악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2020년, 2021년 잘 나가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부동산 주식 모두 투자했죠. 그 중에 이제 주식 시장에는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 기술주를 포함해서 2배, 3배 고성장을 했고요. 한국도 네이버, 카카오도 고성장하다가 2022년에 거의 3분의 2 정도, 결국은 2분의 1 정도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폭락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은 금융시장 맞물려서 주식 지금 올해 2023년 시작하는 상황을 보니까 미국의 연준의 금리와 맞물려서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지만요. 주식시장 미국도 올해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세는 보이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월별 동향이라든가 또는 분기별 동향 여러분들 이 상황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2022년에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 중에 대표적인 1위가 애플 아닙니까? 애플,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3위는 전자상거래 기업 어디죠? 아마존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애플과 아마존은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1년 동안에 1000조 원이 증발됐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2600조 원, 2500, 600조 원, 아마존은 2100조 최고치에서 1000에서 1100조 원까지 떨어지고요. 지금 가장 큰 폭으로 타격을 받은 것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거의 한 70% 폭락했습니다.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호재가 된 적도 있었지만 지금 트위터도 인수하면서 여러 가지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실추를 하면서 특히 이제 전기차 시장에 중국의 상해 공장 봉쇄로서 어떤 물량 수급 조정의 판매 목표치가 지금 달성 못한 것도 있죠. 이와 맞물려서 테슬라의 주가가 보통 이전에는 $1000 넣어서 1000 쓸라 그랬는데요. 지금 뭐 3분의 1 분할했어도 지금 기업 가치 거의 한 1200, 1300조 원 하다가 최근에 500조 원 전후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페이스북 메타죠. 메타 상황도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조 원 이하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한국의 코스피 이하 맞물려서요. 지금 2021년도 6월인가요? 가장 최고점에 3,302포인트에서 2022년에는 거의 1,000포인트 빠지다가 우리 2023년 장을 시작할 때도 2,200조 포인트에서 2,300포인트 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큰 폭의 상승 무드는 아닐 거라고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외환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외환 달러에 대한 변동폭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달러 상황이죠. 2022년에 1,200원 이전부터 달러가 시작하다가 그 이후에 지금 달러 값이 한 9월 정도인가요?
1442원 1달러 최고치를 가다가 연말에는 1263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2023년 지금 달러 환율 시세 보니까 지금 1270원대 전후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올해 지금 전년도와 비슷하게 큰 폭의 달러 상승보다는 오히려 1200원대에서 1300원 중반 전후까지 달러의 지금 레인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특히 무역수지에 대해서 2022년을 회고해 보면 달러는 수출은 7천억 달러가 넘어섰지만은 결국은 수입 의존도가 지금 3대 자원 에너지, 원유가스, 석탄의 의존도가 너무 큰 폭으로 달러도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472억 달러의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이와 맞물려서 2023년에는 예상 수출은 지금 소폭 증가나 거의 비슷하게 방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수입에 대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1200, 1300원 예상하고, 자원 의존도 아니면은 원자재, 곡물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무역수지는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적자폭을 어느 정도 줄이냐가 올해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 유가 상황 한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유가의 거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웨스턴 텍사스 WTIU, 중동의 두바이유, 또 유럽, 영국의 브렌트유가 이제 3대 거래 시세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2022년 시작하기 전후에는 보통 60, 70, 1배럴에 80달러의 레인지에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2022년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6월 시점에서는 최고 1배럴에 12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2022년에 달러가 이대로 올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나, 달러에 관련된 상품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달러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2022년 말 2023년 거의 80달러까지 1배럴에 다시 제자리 잡더니 2023년 1월 6일 현 상황입니다. 1배럴에 WTI 74달러, 두바이 75달러, 브렌트 79달러로 80달러 이하로 일단은 유가는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면은 올해 진짜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가스는 2분기부터 다시 올린다 그리고, 전기는 지금 큰 폭으로 지금 한국전력이 한 30조 원 적자죠. 그래서 지금 그 예상을 포함해서 전기값, 공공요금은 올해 계속 큰 폭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유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2022년 2월 24일 시작한 이 상황이 계속 영향을 주지만은 올해 2023년 방송 시점에 보니까요. 러시아의 푸틴이 48일 동안 지금 휴전하자고 지금 얘기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48시간이 뭐죠? 2일 동안에 우리가 이제 휴전 상황을 한번 진행합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더 안정화된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 자원 에너지, 유가, 또 곡물 시장 포함해서 어느 정도 다시 제자리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유통과 물류 온라인 관련해서 한번 포인트만 얘기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전 세계 전자상거래 1위 기업 아마존은 2022년에 1분기부터 경상수지 외에 지금 소폭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00억 달러대 분기별로, 그 다음에 4분기는 한 1400, 1500억 달러를 갖다가 매출을 예상되고 있어서요. 아마 12월 30일 날 결산이니까 2월 중에는 아마존의 연간 매출 규모라든가 어떤 레포트가 아마 보고서가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한 5천억 달러 지금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한 630조 원 정도 매출, 전년 대비 한 5% 소폭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 세계 1위 기업 아마존은 지금 코로나 2, 3년 동안에 큰 폭으로 인력을 갖다가 확대시켰죠. 150만 명 인력 중에 지금 10,000명에서 17,000명 정도 지금 다시 인력을 점차 감축해 나가고요. 지금 2023년에는 자금, 캐시플로우가 너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도 그렇지만은 기업은 매출도 중요하지만은 은행권이라든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부채가 많이 있죠. 그래서 부채 비율도 줄이지만은 결국은 자금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조 원 정도 대출을 받아서 지금 실타를 좀 아마존 장전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2022년 스타트업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많이 시리즈 A부터 B부터 이렇게 해갖고 C까지 투자를 받다가 2020년 하반기부터 투자가 거의 멈춘 상태죠. 아마 주목됐던 한국의 유통기업
온라인 기업 중에 지금 마켓컬리에 대해서 많이 주목했는데요. 마켓컬리 아마 2022년 결산 나오면 매출 한 2조 원대가 될 것 같은데 IPO 기업 공개하겠다는 선언에서 1월 4일 날 기업 공개를 안 하기로 지금 중지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켓컬리 자체적으로 투자 자금은 시리즈 A부터 해서 IPO 투자까지 제가 보니까 한 1조 원 이상 누적 투자는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누적 적자 영업 손실이 2021년까지가 5천억이고 2022년 포함하면은 한 6,500, 7천억 정도 누적 적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 자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기지만은 기업 가치 IPO 공개하더라도 1조 원 이하의 기업 가치로서는 도저히 투자에 대한 어떤 가치를 밸류에이션을 못 받는 상황이라 아마 멈출 것 같고요. 또 지금 참고로 이제 마켓컬리에 투자한 기업들의 과반수는 중국계라든가 외국계 투자 지금 시리즈 투자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그래요. 지분율의 한 5% 전후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지만은 김수아 대표의 어떤 결정권 플러스 중국계 투자자들의 영향권도 컸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아시스 뭐 규모는 작지만요. 매출 규모 한 2022년 결산 나와봐야겠지만은 3분기까지 3,300억, 4분기 포함에는 5천억 미만의 지금 매출 규모가 예상되고요. 적자를 안 본 기업으로 많이 주목되고 있지만은 이미 2022년 12월 30날 그 지금 보류됐던 어떤 IPO 공개에 대한 보고서가 채택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6개월 안에 6월 안에 이제 올해 이 상황을 결정해야 되지만은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아마 기업 IPO 공개를 향해서 지금 계속 달려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온라인 거래액이 2022년 상황에 보니까요. 3분기 특히 이제 4분기에서 지금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11월 달에가 한 18조 원 정도 나왔다 그럽니다. 소폭 상승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결산도 나와봐야겠지만요. 2023년에 제가 이제 소비가 정체된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이커머스 시장, 전자상거래 거래액도 우리나라 유통시장 480조 원 중에 지금 한 210조 원대 가고 있어서 이 상황 고려하면 220조 원 정도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비는 이미 2022년 11월, 12월에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라든가 어떤 세일데이를 포함해서 많이 지금 생산 라인 아니면 유통 상품을 재고를 소진해야 되는데 지금 재고 상품이 지금 너무 많다 그럽니다. 그것은 뭐냐? 제조업은 그만큼 투자에 대해서 지금 소폭 증가시키고 유통기업도 빨리 지금 상품을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2023년 소비 아마 1분기 겨울철도 지금 동면의 시기가 들어간 거 보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든가 이 상황이 아니면은 결국은 소비자들 특히 이제 기존 2021년까지 22년 상반기까지 그래도 호황이라고 생각해서 자동차라든가 가전제품 모든 걸 갖다가 이제 비싼 고가 상품을 많이 샀는데 벌써 2022년 2분기부터 소비재 상품들 또 선호 상품 2023년에 지금 소폭 둔화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23년에는 우리가 이제 토끼의 해지만요.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니까 건강 지키면서 지금 주변 상황 정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칠박사 통통통 188회는 종합적으로 지금 최신 트렌드를 갖다가 지금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해 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시청과 청취 감사드리면서 파이팅 하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